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의과학자 뿔라햄스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좀 재밌는 책 한 권을 소개시켜드리고 이 책 내용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을 향해 질환할 수 있는 그냥 하기의 힘이라는 아주 독특한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이 책인데요. 제가 이거 교보문고에 가가지고 자기계발서 코너를 보다가 눈에 확 띄어서 구매를 그냥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책을 그냥 그 내용도 보지 않고 이거 제목만 딱 보고 이거 뭔가 있다 이 책이 그래가지고 제가 샀는데 처음에는 일본 작가가 쓴 책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자기계발서 같은 것들이 이제 일본 작가들이 쓴 책들이 많잖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딱 보니까 김범준이라는 한국 작가분이 집필하신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일단 사가지고 돌아오면서 제가 이제 버스에서 이제 책을 좀 봤는데 역시 잘 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제가 이 책 장사가 아니에요. 제가 이 책을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고 구매하셔서 보셔도 좋을 만한 책이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 인간은 누구나 이제 이 인생을 살면서 많은 걱정을 하죠. 저도 당장 연구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미래에 대한 걱정, 그리고 또 나름대로 또 가정에서 또 부모님 건강에 대한 걱정, 또 저도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걱정 등등 이것저것 걱정을 사소한 것부터 많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걱정을 하는데 그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동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면은 아주 일상생활 속에서 간단한 단순한 걱정들, 내일 뭐 먹지? 이런 걱정 말고요. 이거 앞으로 1년 뒤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돈을 얼마나 더 벌까? 연봉은 오를까? 이런 사소한 걱정부터 많이 하는데, 정작 이 걱정만 하지, 내가 이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하나씩 이렇게 수정해 나가면서 계획을 짜고 생활을 하지만, 당장 내가 걱정거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그거는 실천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이 걱정은 많은데 그 걱정을 해소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좀 소개를 시켜드려 보고 싶어서 영상을 찍고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첫 페이지를 보시면, 책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보시면 되겠지만 19페이지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하찮은 걱정이 나를 짓누른다 라는 소제목인데요. 여러분들 롤게임 아시죠? 롤게임 LOL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롤게임 프로게이머 중에 이상혁이라는 한국 사람이 있어요. 프로게이머인데 저는 사실 게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롤게임을 많이 하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이상혁이라는 20대 초반의 프로게이머래요.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겠지만 이제 이 책을 쓴 작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해외 경기 나갈 때마다 공항에 팬들이 많고, 또 수많은 세계에서 펼쳐지는 경기들은 다 매진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오면. 그래서 연봉이 추정치지만은 30억 원 이상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대요. 근데 이제 이런 이상혁이라는 이 사람을 보면 프로게이머로서 연봉도 30억 원 이상이고 모든 거를 다 갖춘 정상인입니다. 정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신적인 압박은 아주 상당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정상에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이라든가 걱정,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스트레스는 잠을 푹 자거나 책을 읽으면서 떨치려고 한대요. 학교 다닐 때 독서를 즐기는 편이 아니었는데 2015년 3년차 프로게이머가 되면서 소설책을 읽어보니 재미있었대요. 언젠가 소설을 읽는 모습이 노출된 뒤로는 팬분들이 다양한 책을 많이 선물해 주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장르를 가리지 않고 읽는 편이래요. 자, 이상혁이라는 프로게이머가 자신이 정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늘 걱정에 있는 거죠. 언제 밑으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 책을 읽는 행위를 통해서 걱정이라든가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는 거죠. 이거는 물론 이 사람만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 이상혁은 자신을 삼키려 드는 걱정에 괜한 혼란을 스스로 유발하지 않을 줄 아는 사람이다. 자신이 하는 일에서 걱정이 생기면 잠자거나 독서하는 소박한 방법으로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그리고 곧 회복하여 다시 자신의 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한테는 독서가 재미있는 소설책을 읽는 것이 그런 자신의 어떤 걱정거리를 해소할 수 있는 소박한 방법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계 최정상의 게이머가 불안과 스트레스를 이기는 방법으로 독서를 선택한 것이 흥미롭대요. 걱정의 대상인 게임과 전혀 무관한 독서, 그것도 소설 등 문학을 읽음으로써 새롭게 시작할 힘을 비축해 둔다는 것이 대단하다. 걱정에 몰입하는 것을 경계하는 방법으로 걱정의 대상과 전혀 관계없는 일로 긴장을 풀어낼 줄 아는 사람이다. 자, 그래서 제가 주위에서 보니까 이 의사들 있잖아요. 의사들이 특히 이제 외과 의사들, 신경외과라든가 일반외과, 물론 저도 신경외과 연구원이긴 하지만 이 의사들이 이 환자를 수술을 하면은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자기 손에 환자의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주 힘든 수술을 매일같이 하는 이 의사들은 스트레스와 긴장의 연속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주말에 어떤 취미 활동을 통해서 한 주간의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하는데, 대부분 보면은 예술적인 어떤 그 취미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또는 사진을 찍는다든지,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의사분들이. 물론 다른 뭐 게임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겠지만, 의사분들이, 특히 외과 계열의 의사분들이 예술적인 어떤 감각이 뛰어나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의학과 관련이 없는 다른 어떤 예술적인 활동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그 한 주간에 받은 스트레스라든가 긴장감을 해소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우리도 나름대로 걱정을 다루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뭐 책을 읽는 것이 고상해서 그걸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소설책이나 문학책이 아니더라도 만화책도 읽어도 돼요, 여러분들. 뭐 내가 좋아하는 뭐 애니메이션을 봐도 되고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거든지 다 좋습니다. 또 뭐 영화를 본다든지, 요즘 뭐 또 뭐 미드도 많이 유행을 하니까 미드를 몰아보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어떤 걱정과 불안감,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하냐 아니면은 그냥 한 곳에 머물러 있냐, 진전하지 않고 머물러 있냐, 그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걱정을 이제 다루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다고 이제 책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자신에게 맞게 수정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새롭게 찾기를 여러분들께 기원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나와 타인의 다름을 인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다르다 이 말을 받아들입니다. 힘들지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는 연습을 한다. 받아들일 용기가 생겼다면 이제 다르기에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잘 되지 않으면 인간관계는 늘 긴장의 연속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타인은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책에 나와 있는, 거봐,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도대체 이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의 어떤 주관성이잖아요. 나의 주관적인 견해인데 내 입장에서 나와 다른 저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근데 아니, 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도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는 거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나와 다른 사람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를 인정을 하면 나와 저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생각도 다를 수가 있고 어떤 한 가지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도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인간관계에서 트러블이 생기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나와 저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되면 여유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론 저도 타인의 어떤 이상한 행동에 대해서 100% 저 사람이 다르다, 나와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행동으로 실천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일을 하다 보면 서로 직장이든 어디든 일을 하다 보면은 인간관계에서 부딪히는 일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저 사람은 다른 존재고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차분하게 인정을 하게 되면 좀 여유로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오늘부터 한번 조금씩 해보셔야 되는데, 자,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요. 안녕.